2월 23일입니다. 2월 23일에 이오지마 섬에서 가장 높은 산이 수리바치산입니다. 수리바치산. 수리바치산 정상에다가 미국이 이제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를 개양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미국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은 그 점령 지역에다가 그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를 개양하는 게 뭐 관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오지마 섬을 점령 한참 전투는 진행이 되고 있었던 전투 5일째이긴 한데 1945년 2월 23일 그때 전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해병대 이제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서 이오지마 섬에서 가장 높은 산인 수리바치 산 정상에다가 미국 성조기를 이제 개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개양을 할 때는 그 바쁜 전투 중에 굉장히 바쁜 치열한 전투 중에 갑자기 개양하다 보니까 성조기 아주 작은 크기의 성조기를 거기에다 이제 개양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뭐 멀리서 봤을 때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좀 볼품 없어 보이기도 해서 그 해병대 대대장 그 해병대 중령이 그걸 내려라. 그걸 내리고 그것은 대대 금고에다 다시 넣어놓고 그건 대대의 소유물로 이제 보관하고 더 큰 성조기를 찾아봐라. 더 큰 성조기를 거기에다 개양을 해야 된다. 그래야 더 속된 말로 좀 폼이 나지 않겠냐.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해병대원들이 어떤 성조기를 찾게 되냐면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했을 때 그 하와이 진주만에 있던 미국의 함정들이 다 상당수가 격침이 돼서 즉 그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의 기습 폭격, 자살 폭격에 의해서 미국의 함정들이 다 침몰이 됐었는데요. 그 침몰된 함정 중에 하나에서 큰 초대형 성조기를 건져 올린 것이 있었고 그것을 이오지마 전투의 상륙함으로 사용한 그 함정에 보관하고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초대형 성조기를 거기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걸 그 2월 23일에 다시 개양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것은 다 걷어가지고 대대 금고에다 넣어놓고 그 대형 성조기를 다시 개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양할 때 그 개양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종군 기자들도 있고 또 뭐 대대 이제 카메라 요원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사진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미국 본토로 보내게 됩니다. 필름을 이제 보내게 되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제 미국의 그 전국적인 신문에 대서특필이 됩니다. 그 미국 성조기를 개양하는 그 장면. 그러니까 딱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촬영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병사 한 6, 7명이 달라붙어서 성조기 그 국기 개양하는 그 기둥 있지 않습니까? 그 개양대에다가 성조기를 딱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그 기둥을 세우는 그 장면. 그래서 기둥이 완전히 세워지기 전에 즉 45도 각도에서 이렇게 세우는 그 과정의 그 장면이 카메라맨의 그 사진 찍은 사람의 그것에 의해서 포착이 돼가지고 그 장면 한 사람은 기둥을 세우려고 기둥의 이쪽을 잡고 있고 나머지 5명 정도는 기둥을 밀고 있는 그 상황. 그러니까 45도 각도로 기둥이 세워져 있는 그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 필름이 이제 미국으로 전달돼서 물론 처음에 작은 성조기를 뽑았을 때 그 사진도 찍혔었고 나중에 큰 성조기를 개양할 때 즉 두 번째 개양할 때 장면도 다 필름을 다 사진을 찍었었는데 두 번째 촬영한 것 즉 더 큰 성조기를 개양하는 그 모습을 촬영한 필름이 먼저 미국 본토에 도착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걸 미국의 전국적인 신문에 그게 제1면에 타이틀 기사 및 사진으로 대서특필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해군을 담당하는 미국은 국방부 장관도 있고 각군, 해군 장관, 뭐 육군 장관, 뭐 공군 장관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미국의 그 당시에 해군 장관이
그 개항되는 그 사진이 실린 신문을 보고 이러한 이제 논평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오지마 섬의 가장 높은 산 수리바치산 정상에 개항된 성조기는 해병대의 다음 500년을 뜻한다. 즉 이오지마 섬의 가장 높은 산인 수리바치산 정상에 개항된 성조기는 해병대의 다음 500년을 뜻한다. 즉 해병대의 그 상징이다. 잔악한 일본을 상대로 해서 미국이 크나큰 승리를 거둔 성취를 이룬 전과를 이룬 우리 해병대가 있었다. 이 이오지마 섬을 점령한 우리 해병대의 기상과 전투 능력은 미래 500년을 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막강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다. 뭐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을 했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2007년에 개봉된 영화 아버지의 깃발이라는 그 영화의 포스터에 그 사진이 포스터에 등장하기도 하고, 미국 해병대 전쟁 기념관에도 그러한 그 사진 그리고 석상들, 그 당시의 사진을 다시 석상으로 돌로 조각을 해가지고 그 모습도 석상으로도 남기고, 그뿐만 아니라 전국에 유명 이런 그 유적지 내지 그 공공 장소에다가 그 이오지마 섬의 그 성조기를 개항하는 그 장면을 석상이나 또는 동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미국인들한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것으로도 많이 활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오지마의 이제 깃발이란 영화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2007년도에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영화였고 2007년도에 개봉이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성조기를 개항했던 그 미군의 해병대 요원들이 6명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당시의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미국 헌정 역사에서 대통령을 유일하게 4번 한 사람입니다. 그 전에 1789년에 취임해서 1797년까지 초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을 4년 임기 2번을 해서 총 8년을 했던 조지 워싱턴이 국민들이 박수 칠 때 물러난다라는 그러한 신념하에 국민들은 더 대통령을 해달라는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4년 임기를 2번 총 8년만 하고 물러났던 게 일종의 헌법 관행이 돼서, 기존의 미국 대통령들은 대통령을 최대 2번까지밖에 못했었는데 그 관행을 깬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고, 그런데 그 관행이 1951년도 트루만 대통령 당시에 그게 이제 헌법이 이제 개정된 헌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헌법 조항에 명문화시켜서 미국의 대통령은 4년 임기 최대 2번밖에 못한다. 그래서 총 8년밖에 못한다라고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3번, 4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는 헌법 관행일 뿐이지 그 명문화된 성문 조항으로 대통령을 2번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관행을 깰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관행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7년에 미국에서는 이제 그 대통령은 최대 2번밖에 못한다라고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미국 연방의회에서 결의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통령의 중임 횟수를 제한하는 중요한 조항이다 보니까 50개 주의 4분의 3, 즉 75% 이상의 주가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1947년에 개정된 그 임기 2번으로 제한하는 그 조항이 그 각 주들이 그 비준해 주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서 그 1951년에 이제 네바다 주에서 그걸 비준해 줌으로써 이제 딱 50개 주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즉 75%에 해당되는 주가 이제 비준한 셈이 된 게 네바다 주가
그 비준한 시점이라 합니다. 그래서 51년도에 1951년 우리 대한민국에는 한국 전쟁이 있었는데요. 미국에는 트루만 대통령 시절에 그게 그 비준 요건을 갖춰서 1951년에 이제 발효가 돼서 그 이후에는 미국의 대통령은 최대 2번밖에 못하는 겁니다. 여하튼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4년도에도 사선이 됐습니다. 사선이 돼서 1945년도에 이제 사선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 이오지마 전투 당시인 1945년 2월부터 3월 당시에는 이제 사선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된 상황이었었고 그 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4월 12일 날 그러니까 이오지마 전투가 3월 26일 날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한 달도 안 된 4월 12일 날 오키나와 전투가 이제 시작되는 그 무렵입니다. 4월 12일 날 뇌일혈로 사망을 합니다. 뇌일혈로 사선 임기가 시작된 초기 단계에 1945년 4월 12일 날 뇌일혈로 사망해서 2차 세계대전 승리를 눈앞에 둔 상태에서 승리의 그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6년 동안의 그 장구한 2차 세계대전 기간을 영국의 윈스턴 처칠, 그 다음에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주도를 했었는데 승리를 목전에 두고 안타깝게 1945년 4월 12일에 뇌일혈로 사망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18일 후인 1945년 4월 30일 날 독일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하고 5월 8일 날 독일이 연합국에 항복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독일이 연합국을 상대로 항복을 하기 한 달도 못 된 시점에 항복하기 전 한 달도 못 남긴 시점에 그러게 4월 12일 날 뇌일혈로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뇌일혈로 사망 시점부터 한 달도 안 돼서 독일은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2차 세계대전 승전의 기쁨을 만끽을 못하고 루즈벨트 대통령 사망해서 안타깝긴 한데요. 여하튼 이오지마 전투에서 그 깃발을 그 영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오지마 섬에서 해병대원들이 1945년 2월 23일에 성조기를 개항하는 그런 과정을 그 장면부터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으로 그 사진 필름이 가가지고 전국의 그 신문의 일면의 타이틀 기사 및 사진으로 부각이 되고 근데 국민들이 그걸 보고 이제 애국심을 고취가 된 겁니다. 자기의 자녀들, 젊은 그 자녀들은 군에 보낸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살아올 이 전쟁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한 4, 5년 동안 계속 끌다 보니까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이오지마 전투에서 승리해서 그 이오지마 섬의 가장 높은 산인 수리바치산 정상에다 성조기를 꼽았다는 것은 이제 이 단순히 이오지마 전투에서의 승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2차 세계대전 전쟁 자체가 곧 끝나겠다. 즉 태평양 전쟁 자체가 조만간 끝나겠다라는 기대감을 이제 국민들은 갖고 자기 자식들, 군에 간 자식들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거고 이미 전쟁에서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 성조기의 모습을 보면서 위안과 자부심을 느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면 그 신문 기사 사진에 나온 걸 다 보관을 했답니다. 신문을. 그런데 신문을 딱 접게 되면 사진이 접혀버리니까 이 신문을 접더라도 절반으로 접더라도 일면에 나와 있는 그 사진, 그 성조기를 기양하는 모습의 그 사진이 접히지 않도록 그 사진을 일면에 좀 다른 쪽에다 좀 안 접히는 위치에다 배치를 해달라는 독자들의 요청이 쇄도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진 위치를 배치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신문을 발행하기도 했었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인들은 그 이오지마 섬의 가장 높은 산인 수리바치산 정상에 개양되는 성조기의 모습을 보고 자긍심과 자부심, 프라이드 이런 애국심을 많이 함양했다, 고취했다라는 게 이제 그 영화에 나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미 이제 1939년 8월 2일 날 이제 아인슈타인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얘기해가지고 맨하튼 프로젝트가 가동이 됐는데요. 그건 이제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독일의 히틀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개발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무기를 독일의 히틀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편지를 1939년 8월 2일 날, 즉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한 달 전에 아인슈타인이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서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핵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한 게 맨해튼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동안 한 5, 6년 가까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그걸 진행하려면 엄청나게 작은 비용이 필요하고 또 2차 세계대전을 이제 계속 유지하면서 군수물자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어서 결국은 많은 비용들을 좀 모금 형식으로 모금하기도 했고 또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미국이 국가 채권을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비용을 이제 충당하기 위한 국채를 발행해서 그걸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성조기를 개항했던 병사가 총 6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미국 본토로 소환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국 투어를 시키면서 국민들 상대로 국채 발행 판매를 위한 이런 홍보 내지 광고 요원으로 이제 활용할 계획을 가졌었던 겁니다. 그런데 6명을 소환하려고 했는데 소환하려고 했던 시점이 이미 6명 중에 3명은 전사를 해버립니다. 성조기를 개항하긴 했지만 성조기를 개항한 시점은 전투가 이루어진 지 딱 5일째 시점 2월 23일이었고 그로부터 앞으로도 31일 동안 더 전투가 계속 유지돼서 3월 26일 즉 36일 만에 이오지마 전투가 끝났었다 보니까 소환하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성조기 개항 요원 6명 중에 3명은 전사했기 때문에 나머지 3명만 이제 소환을 합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나머지 3명은 한 명은 통신병 출신, 또 한 명은 위생병 출신, 또 한 명은 인디언 원주민 출신 이 3명을 소환해가지고 전국 투어를 하면서 그러게 국채 발행을 위한 판매 홍보 요원으로 이제 활용을 했고 전 국민들이 이미 그 신문 일면에 나와 있는 그 성조기 개항 장면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들도 국채를 많이 매입을 하고 또 군수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자금 조달에 모금에도 자선 모금에도 많이 이렇게 성금을 내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홍보 요원들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환호와 갈채 속에 이렇게 전국 투어를 했지만은 마음만은 계속 이오지마에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 전투가 계속 한 36일 정도 이제 진행된 이오지마 전투다 보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미국 본토에서 비전투 요원으로서 이렇게 홍보 활동만 하고 있는데 자기의 전우들은 아직도 전장에서 생사를 걸고 이렇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전우들을 생각하면은 자신들의 영혼은 아직도 여전히 이오지마에 있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스토리가 전개되는 게 2007년도에 개봉된 이오지마의 깃발이라는 그런 영화고요. 제목은 아버지의 깃발입니다. 아버지의 깃발. 제목이 이오지마의 깃발이 아니라 아버지의 깃발입니다. 왜 아버지의 깃발이냐면 거기 성조기를 개항했던 그 병사의 아들이 나중에 작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작가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런 그 전투 경험담, 성조기를 개항했던 경험담을 듣고 그것을 일종의 그 전기 형식으로 아버지에 관한 전기 형식으로 이렇게 그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버지가 이오지마 섬의 정상인 수리바치산 정상의 성조기 개항 요원 6명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그런 전쟁 참여 그런 내용을 전기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제목이 아버지의 깃발입니다. 아버지가 거기 성조기를 거기다 수리바치산 정상에 개항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그 책을 바탕으로 영화화된 게 아버지의 깃발이란 영화가 2007년도에 개봉이 됐었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이오지마 전투는 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태평양 전쟁, 더 나아가 이제 2차 세계 대전의 승리를 예감하는 그런 중요한 승리였고, 그래서 그 전투가 끝나고 나서 한 4개월이 지난 1945년 7월이죠. 일본이 항복하기 딱 한 달 전 1945년 7월에는 미국의 우표로도 발행이 됐습니다. 이오지마의 그 성조기를 개항한 그 장면이 그대로 아버지의 깃발이라는 영화의 포스터 사진으로도 활용됐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 해병대 전쟁기념관을 비롯해서 전국의 유명 공공장소에 그 장면이 사진 또 석상 또는 동상으로 많이 설치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담은 사진이 1945년 7월에는 미국 우표에도 우표에 사용된 사진으로도 활용될 정도로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예로와 같은 그런 희망과 애국심을 보치한 그러한 전투가 바로 이오지마 전투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오지마 전투가 어떠한 의미가 있었던 건지 일본이 항복하기 딱 5개월 전에 종료된 이제 태평양 전쟁의 후반에 종반부에 있었던 이오지마 전투인데, 결국은 미국이 사이판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수도 도쿄를 공습하는 데 있어서 더 가까운 데서 공습하기 위해서는 이오지마라는 섬을 점령할 필요가 있었던 거고, 또 사이판에서 동경을 폭격하기 전에 폭격기가 비행하던 중에 요격당하지 않으려면 또 점령할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를 사활을 걸고 점령을 하기로 했던 거고, 그래서 36일 동안의 치열한 전투 끝에 미군의 한 2만 6천 명의 피해를 초래했고, 일본군들은 한 2만 2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러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거기를 점령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됐던 게 바로 이오지마 전투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의 미국의 태평양 전선에서 후반부 태평양 전쟁의 후반부에 진행됐던 이오지마 전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히틀러의 자살과 독일의 항복, 그 다음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의 투하와 일본의 항복, 이 부분을 이제 제 7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오지마 전투에 관하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